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자전거만 탔던 제가 최근 난생 처음으로 스쿠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첫 번째 내연기관 혼다 SCR 110 알파를 완전한 입문자 입장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스쿠터를 타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보다 짐을 들고 먼 거리를 움직이기가 훨씬 편해서였습니다. 스쿠터로는 시트 아래의 수납 공간은 물론 발판 쪽에 작은 박스 정도의 짐도 놓을 수 있고 또 뒤쪽에 탑박스까지 장착해서 상당히 많은 짐을 편하게 싣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바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출근길 때문입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 중에는 평균 경사도가 13%나 되는 500m 길의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좌우에 햇볕을 가려줄 나무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길이라서 요즘 같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하염없이 올라가다 보면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 더위를 참다 못해 결국 스쿠터를 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스쿠터를 고르기 위해 정한 기준은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125cc 이하의 예산은 200만원대 정도까지 생각했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찾다 보니 스즈키 어드레스 125, 야마하 엑시스 G, 그리고 혼다 SCR 110 알파 세 가지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비교해보니 스펙상으로는 야마하, 디자인으로는 스즈키, 그리고 가격으로는 혼다가 가장 좋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사용도나 인지도도 가장 높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결국 혼다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전거를 사기 가장 좋은 샵은 바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토바이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제 인생 첫 바이크 바로 2020년식 혼다 SCR 110 알파 블랙 컬러입니다. 엔진은 배기량 108cc, OHC 단기통 4스트로크에 8.7마력, 최대 출력 7500rpm을 내는 혼다 ESP 엔진으로 2급 중에서는 표준적인 스펙을 가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연료통에는 휘발유 6.4L가 들어가며 공식 연비는 리터당 약 56km라는 엄청난 수치를 자랑하죠. 타이어는 앞 90, 뒤 100이며 앞은 디스크 브레이크, 뒤는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앞뒤 길이는 약 1.8m, 좌우 폭은 68cm, 공차 중량은 108kg이며 가격은 정가 248만원입니다. 전체 디자인은 스쿠터 하면 딱 떠오르는 익숙한 모습인데요. 사실 바이크를 타는 분들 사이에서는 꼭 오리 주둥이처럼 생겼다고 하는 글도 봤고 이 스쿠터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디자인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물론 저도 알차나 네이키드에 비한다면야 좀 덜 생겨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스쿠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그냥 이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딱 스쿠터다 라고 느껴지네요. 전체적인 마감은 깔끔한 편입니다. 핸들 부분이나 머플러 가드 쪽에는 실제는 아니긴 하지만 카본 무늬가 들어가 있기도 해서 카본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선 재미있네요. 혼다만의 PGM-FI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엔진에는 HG 스타터까지 장착되어 안정성은 물론 한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린다고 하는데 확실히 다른 후기들을 찾아봐도 엔진이 불안하다든가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가 하는 내용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는 이런 느낌이며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시동이 걸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연비는 무려 리터당 56km, 이론적으로는 6.4L 기름통을 꽉 채우면 358km를 갈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공식 연비일 뿐이지만 실사용으로도 못해도 40km 전후로 나온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연비입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엔진이 꺼지고 반대로 사이드를 올리고 걸어야 엔진이 켜집니다. 이전 SCR110에서 알파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긴 핵심 기능은 바로 아이들링 스탑입니다. 오른손에 스위치를 아이들링 오프로 내려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시속 1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가 정지하면 3초 후 자동으로 엔진이 꺼집니다. 그러다가 스로틀을 당기면 그 즉시 자동으로 엔진이 켜져서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스탑 앤 고와 같은 이 기능으로 연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요. 아직 저는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시트고는 735mm로 키가 167cm인 제가 탔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남자치고 좀 작은 편인 저도 시트 앞쪽에 앉으면 양발 뒤꿈치까지 넉넉하게 땅에 닿고요. 가장 안쪽에 앉아도 뒤꿈치가 거의 닿을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전체 중량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무게중심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저 같은 입문자 혹은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도 부담없이 바이크를 컨트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플로어 패널, 즉 발판 부분은 평평한 타입이고 라면 박스 정도의 짐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으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커버로 덮인 텐덤 스텝은 필요에 따라 접고 펼 수 있습니다. 시트는 적당히 푹신하고 텐덤석까지도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 편이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굴곡 있는 부분은 급가속 시에도 적당히 엉덩이를 받쳐줘서 좋은 느낌이네요. 시트 아래 수납 공간은 18.4L인데 옆에 연료통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다가 깊지는 않아서 아쉽게도 오픈 페이스 헬멧은 어렵고 하프 페이스 이하로 들어갈 듯 합니다. 조작 버튼은 상향등, 방향 지시등, 클락션 등 기초적인 것들은 있는데 비상등은 없네요. 그래서 구입할 때 매장에 따로 부탁드려서 장착했습니다. 계기판 역시 상당히 간소한 편으로 속도계와 연료량, 총 주행거리 표시기는 아날로그식이며 방향 지시등과 상향등, 엔진 기능 불량, 아이들링 스탑 작동이 램프로 표시됩니다. 브레이크는 CBS, 즉 콤비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왼손의 뒷브레이크를 당기면 앞, 뒤 브레이크가 모두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레버로는 앞브레이크를 단독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오른손이 뒷브레이크인 자전거를 타다 보니 좀 헷갈리기도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양손을 모두 잡으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넓기도 하고 왜곡도 없이 깔끔해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핸들 아래에는 열쇠로 열고 닫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지갑이나 장갑 같은 간단한 소지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킥박스는 열쇠를 맨 왼쪽까지 돌려 핸들락을 걸고 빼면 킥박스의 셔터도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도난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앞뒤에 달려있는 라이트는 가격이 가격인 만큼 모두 전구지만 밝기는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는 텐덤 손잡이 역할도 하는 캐리어가 기본으로 달려있어서 교체 작업 없이 바로 브라켓을 설치하여 탑박스를 달 수 있습니다. 저도 38L짜리 탑박스를 달아서 사용 중인데요. 다만 텐덤 손잡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순정 캐리어의 길이가 짧아서 브라켓 전체를 받쳐주진 못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탑박스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브라켓을 추가로 다시는 게 좀 더 안전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발인이 입장에서 설명드린 혼다 SCR110 알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요. 아직 200km 밖에 안 타기도 했고 바이크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확실히 근거리를 타고 다니기엔 전혀 부족함 없이 상당히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타면서 느낀 점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